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요즘 한 주 시작할 때 이분 뵙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가장 주요했던 뉴스 키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피격 사건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 등도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 저희도 한번 써보죠. 어느 영향을 고려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방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밀었던 정책들, 신재생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쪽이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2016년도 당선 때에 뭐가 올랐는가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IT 쪽과 금융 쪽이 많이 올랐었고, 그러고 트럼프가 TV 대선 토론을 하고 난 직후에는 빅테크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약간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다가 CDMO 쪽으로다가 주가가 조금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당연히 어디가 수혜냐, 바이든과 트럼프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쪽보다는, 방위는 다들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쪽보다는 바이든은 싫어하는데 트럼프는 좋아하는 쪽,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 바로 트럼프는 본인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디지털 자산 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후원금도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그쪽으로 받고 있고, 본인의 NFT도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후원 모임에서도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모셔가지고 진행한, 이런 모임을 진행한 쪽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 업체 임원들을 따로 미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또 공화당 자체도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이고 중앙 이제 CBDC 쪽으로는 조금 안 좋게 여기는 네.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인데, 개별 종목 단으로 본다라고 하면, 굳이 찾아본다라고 하면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이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쪽, 그리고 금리 인하 시 또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쪽에서 서울옥션, K옥션, 갤럭시와 머니트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수혜나 피해 섹터가 거론되겠지만 가상화폐 쪽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이러하다라는 점 살펴주셨고요. 이 이슈 외에 국내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장에서의 장의 순환매라든지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조금 이제 기스가 나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야 될까, 저도 이제 바이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몰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말 내내 이제 그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내린 결론은 433 전략이다 해가지고 기존의 주도주를 4. 그리고 신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여기에서 주도주도 훼손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갈 만한 것도 쉬어간다. 시장의 리스크가 뭔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금 3이라든지 아니면 단타 쪽 3. 그런 식으로 해서 433. 하지만 왜 주도주 쪽으로 제가 4를 이제 포지션을 더 집중했냐 하면, 장기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익 성장이라든지 내러티브 쪽은 아무래도 주도주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도주가 꺾였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없으면 조금 장 보시기가 힘들 텐데, 제가 그 이전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집중하다가 바로 지난주에 전략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다음에 소부장 일부를 이제 믹스를 해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잠시 쉬었다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살아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 이제 개별 매매를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담은 다음에 소부장을 믹스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이쪽이 만약에 주도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였는데 괜히 낙폭이 과대됐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먼저 진입했다가는 이쪽이 약간 오래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이쪽은 하염없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대장 중에서 제일 윗단에 있는 것부터 믹스를 해줘야 되고, 그들의 움직임으로 주도주가 살아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시장의 고민을 할 때는 일단 시장, 그 다음에 섹터 내에서 대장주의 향방을 보면서 중소형주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은 433, 주도 섹터 내의 반도체는 그 4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을 묶어서 보고 그것이 꺾이느냐 아니냐 여부를 보면서 소부장을 같이 적절히 믹스해보자라는 겁니다. 433,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서는 그런 바이오 와 건설 얘기 까지. 주실 텐데 바이오 쪽은 저희 바이오니아도 너무 말씀 주시고 상승률 네. 좋았고요. 그래서 펩트론 이런 종목도 또 ASR 꽤 많네요. 지금 그런데 제가 탑픽 그리고 비만 중에서도 펩트론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딱 핵심만 찝어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여전히 이제 지금 오늘도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그 중에서도 탑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보유하셔도 되십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신규로 이제 매수 가능한 금요일에 첫 번째 반등이라든지 상승이 온 종목 위주로 바이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건데요? 지금 4종목을 준비했거든요. 네.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두 번째 지아 이노베이션, 종근당 뷰노입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토클리맙이라고 해가지고 네. 너무 용어는 어렵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원래 이제 항원이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암 이런 것들이 몸에 퍼질 때에 항체가 그것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해서 정상 세포를 파괴하는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네. 이쪽이 100여 가지가 병이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질병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뭐 류마티스나 강직성 맞아요. 척추염 이런 게 다 자가면역 네.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평생 치료를 이게 한 번에 딱 낫는 게 아니라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 증대가 중요한데 그래서 동사도 피하 주사형으로다가 개발이 돼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지금 바토클리맙의 부작용을 조금 개선을 한 IMVT140이라는 것을 2027년도에 일본에 출시를 하는데 네. 한 1조 1,000억 정도로 권리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지아 이노베이션인데 얘는 알레르기와 면역 항암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제 GI 101A 그다음에 102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특허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FDA 쪽으로도 희귀 의약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탑 10 제약사 중에서 4군데가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돈을 수취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쪽으로는 이제 임상 1비상 종료를 올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간암 및 메쉬 치료제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고 이스라엘 파트너사에서 요번에 마찬가지로 FDA 쪽에다가 희귀 의약품 지정에 신청을 넣었다는 소식에 상승을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AI 의료 쪽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딥카스와 딥브레인. 그래서 심정지를 예측하는 게 딥카스고 뇌 질환 쪽을 예측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딥브레인. 네. 그런데 미국 쪽에 4, 5조 시장의 규모거든요. 이쪽에서 동사가 한 1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바이오는 금광 개발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질환이나 아픈 것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돈을 쓰다 보니까 그런 쪽에 모멘텀이 제대로 붙는다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 때문에 시장 기대가 높기도 합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에서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률 종목들을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4종목도 각 분야별로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부장님과 소통해서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건설 얘기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략주 좀 더 듣고 여유 있게 듣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략주는 앞서 얘기 주셨네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네, 약간의 이제 잡주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2월 달에 1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000원대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효성 계열사의 효성 회장님인 조현준 이제 대표가 회장이
32.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와 O2O 그리고 모바일 금융 플랫폼 그다음에 NFT, STO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원래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도 3년 연속 그 상승률이 15%가 넘고요. 두 번째로 그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네. 요쪽도 동사가 76% MS를 가져서 1등이고 최초로 그 시행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22% 정도 매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번 올해 매출액 한 1,500억 정도 가이던스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50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쪽이 NFT랑 이제 STO가 되겠죠. 그 이쪽이 이제 금리 인하 쪽도 맞물리는 거고 아까 전에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미술하고도 예전에는 많이 엮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 STO 그리고 태양광 기반의 뭐 신재생 이제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STO 그리고 말도 경주마라고 해가지고 얘를 사가지고 키운 다음에 되파는 이런 쪽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최근에는 공항금융 STO라고 해가지고 그 엔진 항공 쪽이 항공금융 STO라고 해서 항공 엔진을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쪽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간하고 실제 실물 자산을 민간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자금이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쏴주는 그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같은 경우에도 기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라든지 그리고 그 갤러리 쪽 해가지고 국내 최대 IP를 그 보유하고 있고 총 이제 회원 수는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시장이 열린다. 원래 돈은 가장 이제 그 없던 게 생겼을 때 벌 수 있고 법제화가 됐을 때 벌 수 있는데 동사는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요즘에 빈집 공략하는 이제 그 수급이, 상승, 네. 수급이 몰리는데 이 집이 그 빈집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매수가 6,000원에 한번 얘는 지금은 5,770원인데 네. 돌파할 때 사야 되거든요. 워낙 이제 장기 하락을 그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6,000원에 한 번, 6,300원에 한 번 매수를 하시고 그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 제시드립니다. 5,400원. 네, 54,000원 큰일 납니다. 네, 5,400원입니다. 5,400원. 그러니까 왜 지금 가격보다 높을 때 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돌파한 이후에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이니까요.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건설, 지난 금요일에 함정남 차장이 건설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얘기하고 건설주 올라서 저희 반가웠는데 또 이렇게 특징 섹터로 전략 여쭤보게 됩니다. 김경준 부장님의 의견 궁금하고요. 종목으로는 네. 건설 내에서 뭐 보시는지. 지금 그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와 봤거든요. 뭐 전날에 대우건설도 올랐고 많은 건설사들이 올랐고 건자재 쪽도 뭐 LX 하우시스라든지 아니면 한샘까지도 올랐었어요. 그런데 두 종목 건설사에서는 HDC 현대 네. 산업개발 요거 하나랑 이제 건자재 쪽으로는 현대 리바트 요 두 종목만 이제 제가 딱 집어왔고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가치 산정이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착공을 하고 10월 달에 1,900세대를 이제 분양을 하고요. 그 1조 5천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25년도에 3,200억 순이익 그리고 26년도에 한 4,800억 정도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배당 성향도 한 20% 이상 그리고 시가 배당률도 5.5에서 네. 8.3%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한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시총 수준 대비 따져봤을 때 워낙 네.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은데 한 줄 포인트는요? 네, 이번 1분기 때 매출이 한샘을 제꼈습니다. 200억 이상 늘어난 5천억 이상을 했었고 지금 B2B 쪽과 가구 쪽, 리모델링 쪽이 다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1조 4천억을 제낀 첫 이제 분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제끼다, 잡주 이런 정말 필터링 되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그만큼 전략을 직접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워낙 또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제가 다음번에 김경준 부장님과 따로 코너를 만든다면 뭐 노필터 전략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귀한 전략 나눠주셨네요.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